안철수 의원이 탈당했는데 탈당 이후에 야당의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집구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일 때는 참 우리 가문이 잘 돌아간다 이러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일 때는 그놈의 집구석 잘 돌아간다니까. 지금 야당을 보고 가문이라는 표현을 쓰면 새정치연합 가문 잘 돌아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저놈의 집구석 잘 돌아간다 이러면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문이라는 소리를 듣게 정신 좀 야당 의원들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맨날 야당 비판하고 뭐 새누리당 편든다. 저는 새누리당 편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새누리당도요 이거 좀 쪼개지고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답지 않은 보수라고 봅니다. 보수가 좀 제대로 된 보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당이요 내년에 200석 얻고 뭐 분권적 개헌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저는 길거리로 진짜 마이크 들고 나가가지고 싸울 작정입니다. 이 썩은 놈들을 다 심판하자고요. 국민들이 개헌 반대 운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신을 차려가 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여당을 위협해야 여당이 잘하겠다고 계획을 엄청 하는 겁니다. 옛날에 상김씨가 정치할 때는 그런 맛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상김씨를 다 만나보고 1대1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야당 이야기하다가 또 상김씨 이야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상김씨 빼고 탈당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역사에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박찬종, 이인재, 뭐 이종찬, 문국형 뭐 탈당은 아니지만 장관, 정동영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남북 간에 분단이 되어 있고 영원한 간에 이 갈등 구도가 남북 영원한,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뭐 야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권, 이런 식으로 지역, 나이, 그 다음에 안보, 이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면서 분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안 의원이요 어제 이 애플에 원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이 자기한테 고용된 전문 경영이었던 존 스클리한테 쫓겨났다. 그렇게 어제 뭐 표현을 쓰는 걸 들었는데, 근데 안 의원은 표현을 예를 들고 비유를 들어도 어찌 이렇게 재미도 없고 참 이런 어떤 좀 뜬금없는 예를 드는지. 자, 그러면 자기가 스티브 잡스라는 겁니까? 문재인이 존 스클리라는 겁니까? 안 의원이 솔직히 말하면 계기고, 예? 친노가 어쨌거나 지금 저 당의 주인인데 자기가 뭡니까? 이 존 스클리고 스티브 잡스는 문재인 아닙니까? 저는 친노를 좋아해요. 제 친노하고 사이 안 좋은 줄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해서 성공을 하시려면요 비유를 들 때 저 미국의 IT 회사에 비유 들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뭔 생뚱맞은 소리 하냐, 그냥 안내비나 하지 말라고 정치판에 와가 저 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진짜 이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판이 내가 정말 순진해가지고 잘못 알고 꼬여서 들어갔다가 호랑이 잡기는커녕 거의 잡아먹힐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국민들이 감동을 더 받을 겁니다. 그런데 뭐 첫건이 지금 1만 명이 순차적으로 탈당할 거다 당원, 이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명 나가면요 저거 지역의 당원들요 뭐 최소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되죠. 한 지역구만 나가도 10,000명 될 건데 호남구 같은 경우에 당원이, 그게 무슨 당원 10,000명이 순차 탈당한다 이런 게 언론에 제목에 나오면 재미없는 거고, 이 판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상김씨 이후에 대한민국의 야당은 그야말로 계보 싸움입니다. 계보도 정확하지 않고요 지하철 계보, 문어발 오징어 계보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걸쳐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좀 전체 야당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안 의원 입장에서 제일 급한 사람은 김한길이고, 그 다음엔 박지원이고, 그 다음에는 박영선이고, 그 다음에는 손학규고, 그 다음에는 김부겸이, 이렇게입니다.
이 사람들 방금 자 5명 한 거 있죠. 안 의원한테 붙는가? 안 붙고 문 의원하고 딜을 쳐서 자기 걸 얻어내고 끝내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안철수가 대단해서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이 뭐 아무리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떠들어 보십시오. 이 패가 안 붙어주면 그냥 안 의원 혼자서 뭐 천정배하고 둘이 뭐 박주선하고 서희 뭐 또 김민석, 박준영 이런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호남에서 몇 석 얻고 서울에는 뭐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판이 될라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한길 의원 쉽게 결정 안 할 거라고. 어제 딱 김한길 의원이 뭐라고 했을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김한길 의원이 앞 뒤에서 안 의원을 오덕에서 들고 받아라. 그리고 뭐 차 탈 때까지 기자회견 발표할 때까지 문재인이 통합전대 혁신전당대회를 받겠다고 안 하면 기자회견 한다고 제껴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의원이 마지막에 먼저 전화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한테 차 안에서. 그 처음부터 문은 혁신전당대회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 혁신전당대회가 되면 주류, 친노, 배, 비주류 1대1 붙는 겁니다. 이번에 붙으면 질 가능성이 크니까 문재인 대표가 안 받지요. 왜?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 공천이 좀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은 전부 이쪽에 붙죠. 비주류에. 그럼 공천이 불안한 사람이 더 많지 공천이 따놓은 당사인한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붙으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으면 기자회견 하겠다 이래 가라니까. 안 받으니까 기자회견 안 할 수가 없어서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다고 니 나가면 내 니 따라서 3일 안에 나갈게. 정치판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자, 안 의원은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이제 사람이 우습게 되잖아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뚝 나갔다. 그럼 저 사람들 며칠 만에 따라오겠지 생각이. 정치판은 또 그런 약속은 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한번 선지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도록 노력해야지 이래 애매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 지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안 의원 나갔으면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하고 밖에서 고생하는 안철수 또 자기 집구석에서 시청 앞에 천막 쳐놓고 수염 기르고 그리고 부인이 갖고 온 생일상 미역국 먹고 노숙을 해야 대표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견디다 못해서 안철수가 끌고 와서 아는 뭐가 조금 초짜니까 그래도 내가 노예하니까 공동대표 해가지고 우리가 한 적어도 총선까지는 해먹자. 그리고 공천도 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만약에 데리고 왔다면 둘 다 바보죠. 그랬는데 데리고 와도 또 보궐선거에서 저번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친노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면 좋을 때도 같이 했고 나쁠 때도 같이 쫓겨났으면 이번에 안철수 나가면 김한길도 나도 곧 결단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자, 그것만 그럽니까?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탈당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그래요 이랬다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손학규 전 의원은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이번 총선 전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판을 바꾸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친노가 주도해서 이번 공천을 하고 선거에서 친노가 져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졌다. 참패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도 갔다. 그리고 친노 옆에 붙어있던 박원순도 시원찮아졌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주자가 야권에 없다 하면 손학규가 그래도 데리고 오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서 이제 폐허가 된 집을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가 탈당을 해버렸으니까 총선 전에 판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손학규 전 대표는 뭔 재수없이 너냐 그냥 좀 몇 달 더 있지. 에? 자기 계획도 또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 박지원 의원은 딴 거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박지원 의원 입장을 보면 제가 박지원 의원이라면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사기당했다 이래 느꼈을 때 제 입으로 사기를 한 거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원 대의원 이겼는데 세상에 무슨 여론조사를 뭐 선거 앞두고 집어넣더니만 비율을 늘리자고 그걸로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거꾸로.
그러니까 거의 다 됐던 대표를 놓친 거지요. 박 의원 정치 오래 한 입장에서 총선 때 공천을 할 수 있는 대표 자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평생의 꿈이 나도 공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박지원 의원 꿈이었을 거예요. 원내대표까지는 했지 당대표를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건 사기다. 무효다 하면서 탈당을 해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자, 박지원 의원은 지금 찬스가 생긴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듯이. 자, 내까지 나가면 너가 곤란해 줄 거니까 내 공천 주고 지금 뭐 재판하는 것도 좀 잘 날 보호하고 할래 안 할래? 지금 안철수 의원이 부패 척결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무슨 뭐 돈 먹은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 재판을 꼭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도 확정되면 박지원 의원은 아마 정치를 못하게 되겠죠. 자, 이럴라 그러면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고 대한민국도 대법원은 유력 정치인은 몇 년씩 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이에 정치 분위기가 바뀌면 또 살 판결도 바뀔 수도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뉴스 브리핑 하려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칩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발언이 나온 거예요.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른다. 해밍웨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의원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내가 안철수 따라가봤자 광야에서 고생할 거고 내가 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가지고 문재인 친노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또 내 옆에도 몇 명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나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이 기회에 공천도 좀 챙기고 공천권도 좀 받고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면의 추정을 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한 게 없습니다. 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내가 정말 저 친놈 아니면 당선이 될 건데 거의 당선권까지 갔는데 열심히 몇 번 떨어지면서 하도 갈고 닦았어. 대구에서 되면 내가 순식간에 전남에서 된 이정현이처럼 된다. 이정현 의원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가 되는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당의 영남 대선 후보. 그러려 그러면 친노 간판보다는 안철수가 나가가 뭐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도 좀 유리한데 근데 또 저 당이 기반이 또 호남이다면 그것도 또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노는 그래도 영남이에요. 그런데 또 안 의원이 가가지고 지금 기반으로 할 신당은 호남 출신 의원들 중에 상당수와 뭐 천정배부터 해서 다 호남이 기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고민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움직이네 안 움직이냐. 연말 1월달까지 안 움직입니다. 계속 밖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뭔 오퍼가 오냐. 나갈 듯 말 듯 나갈 듯 말 듯 할 거예요. 자, 이제 확실히 나갈 사람은 한 3명은 정해졌죠. 안철수 의원 비서실장. 이 안 나가면 공천 안 됩니다, 이분은. 이번에 뭐 이 안 의원을 대신해서 탈당할 거다. 뭐 10명, 20명, 30명 나갈 거다 했기 때문에 개심죄가 이 적용이 될 건데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당무감사 대상으로 징계 대상이었던 전남 지부장, 전북 지부장, 황주홍, 유승엽 이 세 사람 확실히 나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 그 세 사람 따라서 몇 명 나갈 건가? 제가 올해 안에 10명 이상이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요. 한번 해보면 야, 이럴 때 내가 생각 잘해야 된다. 성질대로 하다가는 신세 조지고 성질은 잠깐이지만은 자리는 길다. 그래서 내가 이때 조금 더 참고 또 참아야 된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안 의원은 이 자꾸 끌어내갖고 뭘 재미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요 밖에서 가치를 제시하면서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 지금 비주류는요 탈당을 안 하고 일단은 문재인 의원을 나가라고 문재인 대표를 나가라고 대표직을 그만두라고 문재인 퇴진에 주력할 건데요. 결국은 문재인이 퇴진을 안 할 겁니다. 아니 안철수도 나간 마당에 내가 뭔 퇴진을 하냐. 자, 그러면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면서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이 뭐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공천 나눠 먹자. 문재인 대표가 아까 말한 뭐 너댓 명 되는 중간 보스들 불러서 공천 조금 하겠다. 이러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친노가 죽든지 살든지 혼자 먹고 못 먹으면 그냥 죽고 말자 이러든가 안 그러면 좀 떼주고 막 더불어 살자. 그 친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지
나머지 이 비주류 수장들의 결정에 달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게 제가 보는 정치공학적 입장에서의 이 지금까지의 관전평입니다.